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전 세계가 수소 산업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수소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17개 기업 총수가 수소 네. 관련해서 모임을 가졌더라고요. 네. 이렇게 17개 기업 총수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많지는 않은 일인데 그만큼 수소 산업에 대해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 중화학 공업이 발전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철강부터 화학 뭐 이런 그 중후장대한 산업이 우리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산업이 탄소 줄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네. 모든 기업들의 사실은 향후의 지속 성장이 수소 산업을 얼마나 빨리 발전시키냐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모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뭐 에스포스코, 뭐 SK 그룹 다 모였더라고요. 다 해당돼 있죠. 네. 뭐 SK, 포스코, 네, 뭐 정유학 네, 그룹 이런 데들 다 그쵸.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탄소를 줄인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수소가 왜 필요한지 연결고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를 수소 에너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소는 리베로라고 합니다. 네. 우리 주로 이제 스포츠에서 쓰는 네. 거죠.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막 이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수소를 쓰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에서 수소가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잖아요. 네. 탄소 중립은 무조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사용량의 거의 한 70~80%가 앞으로는 다 재생에너지로 바뀝니다. 풍력, 태양광, 네. 뭐 일부 지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력망 자체가 네. 이게 재생에너지는 붙였다 띄었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력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간헐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네. 이제 뭐 안 될 때도 있고 뭐 태양광 밤에는 또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력망이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리고 너무 전력이 또 많이 생산되면 재생에너지가 그게 이제 또 망을 손상시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네. ESS만 가지고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유럽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런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서 다양한 산업에 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정책의 출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저 모두에 말씀드린 산업이죠, 산업. 네. 그러니까 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철강입니다. 철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포스코가 현대제철이 고로에서 쇠를 생산하잖아요. 네. 그 이제 쇠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환원제가 석탄이에요. 네. 코크스라는 석탄. 그래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그 산업이 이제 철강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코크스를 수소로 대체하는 겁니다. 아,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거는 수소환원 제철법은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와 있는 네. 개념인데, 근데 누가 이거를 좀 더 최적화해서 단가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제 정책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 됐죠. 유럽은 이미 그런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한 4~5개 이상의 기업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6년 정도 되면 중형급의 철강사들에서는 이 수소로 만든 소위 말하는 그린 철강이죠. 네. 그린 철강이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될 거고요. 네. 대형사들도 대부분 다 2030년 이전에 다 시작을 할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지금 우리가 그 화학이나 정유 플랜트에서 쓰는 이런 그 수소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가 쓰고 있는 수소가 연간 한 8천만 톤에서 9천만 톤으로 추산이 돼요. 근데 지금 쓰는 수소는 다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방금 그린 수소라는 용어도 나왔고요. 네. 그레이 수소라는 말씀도 방금 하셨거든요. 지금 많이 쓰는 게 그레이 수소고 네. 앞으로는 그린 수소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는 쉽게 얘기해서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지는 네. 수소예요. 네. 또는 부생,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내에서 화석 연료가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서 이제 그냥 추출이 되는 그런 거라서 그레이 수소는 탄소 감축이 아니고 오히려 더 탄소를 더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네요. 수소를 만드는데 네. 화석 연료가 필요로 한 거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천연가스 계질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탄소가 더 많이 배출합니다. 그러면 수소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이 수소를 8천만 톤에서 9천만 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린 수소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한 5억 톤 이상의 네. 그린 수소가 생기게 되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 네. 하는 걸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IEA에서 재작년에 나온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그린 수소라고 하는 거는 그레이 수소는 화석 연료로 만드는 거고 그린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소는 이제 중심은 재생에너지죠. 풍력, 태양광으로 아까 이제 제가 첫 번째에 재생에너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네.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버리게 되는 풍력, 태양광을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게 이제 완벽한 의미의 그린 수소죠. 네. 그린 수소고 최근에 이제 그 일부에서는 원전을 이용을 해서 네. 수소를 또 생산하는 거를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사실 뭐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ESS에다 저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수소로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그린 수소로 만드는 과정도 좀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허황된 얘기 아니냐 그 목표치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좀 목소리도 나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신사업들이 뜨게 되면 네. 처음엔 항상 그래요. 뭐 이 신사업들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게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기차도 똑같았고요. 재생에너지도 똑같았고요. 네.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정보의 유통이 사실은 좀 많이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좀 왜곡돼서 받아들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이 그린 산업 전체에 대해서 네. 사실은 좀 늦었잖아요. 출발들이 늦고 항상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작죠.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부분들, 재생에너지가 뭐 우리나라는 적합하지 않다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 적합한 건지.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열악한 국가가 아니다. 네. 뭐 태양광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독일하고 일본은 바로 옆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연간 설치량이 그 국가들이 많이 됐을 때는 거의 10기가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일 많이 설치했을 때가 한 5기가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이제 조금씩 또 떨어지는 것 같고 네. 풍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풍력은 우리가 바다가 삼면이고 네. 사실은 이 백두대간을 비롯해서 산 지형들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 쪽 가면 바람 엄청 굉장히 많이 나죠. 불잖아요. 네. 그런 국가에서 연간 풍력 설치량이 100메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웬만한 OECD 국가들은 다 기가 단위로 네. 연간 설치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꼴찌예요. 재생에너지 네. 그 비율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그 좀 약간 터부시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수소도 이제 마찬가지죠. 네. 수소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오해들, 뭐 왜곡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수소가 없이는 어떤 국가든지 탄소 중립을 하기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는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 네, 교통이요. 네. 교통 부분에 있어서 수소가 없이는 달성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는 일단 상용차 쪽이 좀 있고요. 네. 상용차는 아무래도 뭐 트럭이 30톤, 40톤 트럭 이렇게 되면 배터리로 하기에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배터리 무게가 한 몇 톤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상용차의 충전을 위해서는 충전소를 다시 깔아야 돼요. 기존의 승용차용 충전소에서는 안 돼. 하루 종일 거기 네. 또 충전하고 있어야 충전기 한 대 되잖아요. 오래 걸리겠군요.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보다 더 이제 큰 부분들은 배, 그다음 비행기, 네. 기차, 덩치가 이런 더 크니까. 초중량의 그 교통 수단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소가 훨씬 더 낫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보통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트렌드에 네. 최종적으로 에너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 중에서 한 10% 정도는 네. 최소한 수소가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제 그거를 환산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에서 나오는 게 뭐 어떤 기관들은 1년에 뭐 3조 달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관들은 뭐 7조 달러를 얘기하기도 네. 하고 레인지가 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연간 시장이 조 달러 이상의 시장이 되는 것은 맞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죠.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전제는 탄소 중립으로 향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공감대는 전 세계적으로 형성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수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그린 철강 뭐 앞서서 이제 두 번째 이유로 꼽아주신 뭐 그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석탄은 싼데 수소는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지 않냐. 생산 단가 너무 비싸다. 이런 네. 비판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제 타겟책이 있는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 10년 전쯤에 들었던 전기차 얘기가 똑같아요. 제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 이제 얘기를 네. 하면 이제 사람들 야 이거 이렇게 비싼데 배터리도 비싸고 충전 인프라도 없고 전기차는 무슨 전기차야 네.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전기차 시대가 왔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 예상보다 네. 빨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그게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물론 좀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만 수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수소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거의 사실은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뭐 수소 충전소가 뭐 이제 뭐 얼마나 됩니까? 네. 예, 얼마 안 되고 또 뭐 수소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그러니까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완전히 초기 단계고 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체감은 못 하고 있으나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유럽과 미국과 같은 메이저 국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메이저 그렇죠. 국가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만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만 주로 네. 했었거든요. 한 뭐 3, 4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이 태세가 전환이 됩니다. 뭐 작년에 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천연가스라든지 네. 화석연료를 다 중단하기로 확정을 해서 이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게 이제 리파워 EU라는 정책이거든요. 네. 그 리파워 EU의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유럽 내에 2천만 톤의 그린 수소가 필요합니다. 영내에서 1,000만 톤, 여구에서 1,000만 톤 수입.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각국들이 이 보조금이라든지 뭐 입찰이라든지 또는 의무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이제 수소를 하는 것이 확정이 돼서 기업들한테는 이미 그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은 작년에 이제 유명한 IRA 법은 들어보셨죠, 그죠? 네. 네, IRA 법 안에 수소 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킬로그램당 3달러를 줍니다. 네. 3달러를 주니까
그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지역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중요한 보조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IRA 통과 이전에 먼저 통과된 인프라 부양 법안이라고 있어요. 그 인프라 부양 법안 안에 미국 전역에 수소 허브를 짓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소 허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생산한 수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네. 그럼 당연히 수소 단가 툭툭툭 떨어지죠. 그래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30년 이전에는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의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터리 시대가 오는 것이 배터리 가격이 많이 급락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그 선상으로 네. 간다는 거죠.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렇게 법안이 나왔고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운송 단가가 비싼 그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 게 있겠네요.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되고 파이프라인 네. 전용 파이프라인으로 아마 네. 그 대부분 설치가 될 것 네. 같고요. 그거는 그 유럽이나 미국은 민간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아마 그 지금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가스 전용 파이프라인들이고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앨래. 니네가 투자해서 수소로 할래. 네. 이런 얘기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럼요. 활용을 해라라는 네, 네. 얘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이 되게 잘 깔려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뭐 네. 제일 잘 깔린 나라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깔릴 것 같고요. 당장은 정부가 지금 아마 이 서해안 쪽에 네. 일단 시범적으로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을 까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파이프라인을 깔게 되면 네. 그 운송 부분에 대한 좀 많이 비용 부분도 줄어들죠. 많이 줄어들게 네. 될 것이고 네. 그런 이유가 지금 또 다른 축인 수소에 대해서 아주 네. 열심인 국가가 바로 중동이죠. 중동이요. 그렇죠. 네. 중동은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석유도 네. 그렇고 천연가스도 네. 그렇고 안 쓰는 세상이 이제 탄소 중립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수소 생산 인프라를 깔고 이걸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네요. 석유랑 석탄으로 사실 뭐 말 그대로 오일머니로 국가를 부양하던 그렇습니다. 나라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좀 먼저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건데 앞서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은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그렇죠. 거에 비해서 치고 나가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중요하긴 네. 한데 우리 기업들의 주 거점은 매출을 일으키는 주 거점 다 해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예전에 우리 정부들이었습니다. 수소는 벌써 꽤 오래됐죠. 계속 해왔었고 일본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거대 경제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서 그치게 되죠. 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아주 특이하게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글로벌 이제 전역으로 이 그 산업이 퍼져나가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에 이점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네. 이점이 있을까요? 국내에는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도 이상 이전에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수소의 활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또 그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그 사업들 네. 뭐 자동차도 있고 발전도 있고 네.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네. 왜냐하면 우리만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굉장히 많이 뻗어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소차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전기차도 그렇고 이런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그리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탑재해서 상용화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차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차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지금 사실 매출도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차를 일단 우리 이제 예전 정부가 승용차를 위주로 좀
많이 지원을 했었고 네. 현대그룹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전략이 상용차 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승용차는 전기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승용차보다는 좀 대중량의 상용차라든지 또는 특수 차량들 네. 이런 쪽으로 좀 하자는 쪽으로 바뀌면서 지금 속도가 좀 감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소차를 많이 쓴다는 것은 네. 차 개념으로서의 수소차를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그 수소차 안에 들어가 있는 연료 전지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부분으로도 산업이 써줘야지 네. 수소 연료 전지를 많이 생산하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승용차가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 있다면 상용차를 비롯해 아까 말씀드린 뭐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수요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전략이 네. 필요하죠. 네. 그래야지 수소 연료 전지의 단가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수소 연료 전지는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 갈수록 정직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아이템이에요. 아는 왜냐하면 원재료 같은 게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는 리튬도 들어가고 전부 광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광물은 백금인데 아주 미량만 들어갑니다. 네. 나머지는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네. 이런 부품들, 소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 랠리의 초기의 선점은 누가 하냐면 이런 그 수소 연료 전지의 단가를 누가 빨리 떨어뜨리냐, 또는 네. 수소를 만드는 설비, 그게 이제 수전의 설비인데요. 네. 이것의 단가를 누가 빨리 떨어뜨리냐 그거예요. 근데 단가를 빨리 떨어뜨린 거는 하나밖에 없죠. 수요를 확대를 그렇죠. 해가지고 대량생산 체제를 가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수요를 확대를 하려면 사실 이게 뭐 전기차보다 좀 나은 면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다던가 이런 이점이 있어야 이용자 입장에서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홍보도 되고 많이 쓸 것 같은데 뭐 전기차보다 얼마나 더 나은 것이고 나은 전혀 점은 낫지가 않죠. 전혀 그래요? 낫지 않아요.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전기차 10년 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네. 전기차 부분을 진짜 확 우리가 꽃피우자 그랬었으면 지금 우리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었겠죠. 예.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도 우리가 어쨌든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거든요. 네. 앞서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불편하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냥 승용차라는 개념에서 네. 벗어나서 다양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정부가 할 일이죠. 네.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단가를 낮춰서 이걸 이제 글로벌 국가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체제로 가게 되면 그러면 정부 거죠.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써서 그거를 수요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속 정책들을 정책들이 할수 나오는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네. 현 정부에서 좀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네.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소 부분은 굉장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네. 하려는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기업들이 액화수소를 네. 지금 그 생산을 하는 체계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장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화수소. 하반기에 공급 과잉 온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네.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차 부분을 그 상용차를 액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을 해서 네. 좀 보급을 하겠다. 어. 뭐 그런 정책들부터 네. 해서 아마 그 지금 수소 그 발전 같은 경우도 그 의무화 제도를 네.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런 움직임들을 다 그린 수소를 네. 이용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레이 수소가 않으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달성되기 어렵죠. 네. 그래서 그린 수소를 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어떻든 재생에너지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네. 그런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네. 정부가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 쪽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뭐 수소 환원 제철법 이런 것들 사실 없으면
포스코라는 우리 국민 기업이 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해상 풍력을 많이 설치를 하고 거기서 생긴 전력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자. 뭐 이런 네. 지금 움직임들이 그 정부 부처들과 기업들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인트는 그거네요. 결국에는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보급이 되고 이게 좀 많이 널리 퍼지는데 네. 이용이 됐듯이 수소도 결국에는 이 수소 연료의 보급이 많아져서 떨어져야 수소차도 또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선순환 구조가 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언제쯤 그러면 우리는 수소를 이용한 지금 네.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 6년 요 네. 정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아마 캘리포니아라든지 일부 네. 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빨랐는데 네. 최근에는 약간 좀 주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마 한 2030년 정도 이후부터는 네.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아마 교통수단들이 그 진행이 될 생겨나고,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길에 다니는 버스 같은 것들부터 좀 정부에서 차츰차츰 이용을 맞습니다.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우리 아닌가요? 정부의 지금 정책이 네. 그 좀 대용량 차량들, 버스하고 트럭, 그다음에 뭐 그 청소차 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쪽으로 지원금을 많이 줘서 네. 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서 좀 이 정책이 좀 빨라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정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빨리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좀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그린 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아무래도 이 정권이 바뀌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네.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전담 부처에서 정권과 상관없이 중장기 단기 계획을 딱 정해서 변동이 없이 좀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오락가락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수소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일단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생산한 걸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윗단에 있는 인프라를 먼저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 유통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네. 인프라를 민간이 하기에는 그건 너무 벅찬 일이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의 그런 정책들이 이제 진행이 된 거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사실은 그런 정책들을 보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IRA 들어가 있는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3달러를 주는. 그럼 우리 충분히 지금 도입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린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 없이 사업자들이 손해 없이 보조해주고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해줄게. 네. 그 안에 당신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라.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 좀 산업이 빨리 발전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10년 전의 전기차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전기차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확산이 빨리 되었듯이 네. 수소 영역 역시도 생각보다는 더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좀 지원이 되면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